책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솔입니다. 옛것을 익히고 그로하여 새것을 알게 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옹고지신이라는 고사성어를 잘 알고 있죠. 오늘 옹고지신하기 딱 좋은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볼까 하는데요. 796페이지에 아주 꽉 들어차게 정말 옹고지신하기 딱 좋은 내용들로 가득 채워놓은 현대지성 클래식의 18사략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볼까 해요. 제목도 좀 어렵고 책이 너무 두꺼워서, 그리고 중국 역사 책이다 보니 좀 손에 잘 안 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책소리 영상을 통해서 간접 독서 하셔도 괜찮겠지만 이 책 정말 소설책 같이 재미있었어요. 한문으로 된 고문체의 이 18사략의 원문을 소준섭이라는 분이 편역을 해놓았는데 그 문체 자체가 되게 현대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읽기도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18개의 역사를 축약해 놓은 그러니까 요약해 놓은 책이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넣을 수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시대별로 인물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아요. 4,000년 역사를 이렇게 요약해 놓았다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의 성인들도 이 책이 굉장히 필독서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옹고지신 하기에 옛날에 쓰여진 고전만한 책은 또 없잖아요. 그런 면도 있고, 이 책이 600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책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18사략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막 속속들이 서평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대충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정도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려 볼게요. 일단 이 18사략이라는 이 책은요, 중국의 고대 사망오제 시대부터 송나라가 멸망하는 그 원나라 초고 때까지의 역사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8개의 역사인데, 사마천의 사기, 방고의 한서, 범엽의 후한서, 진수의 삼국지, 그 다음에 방열령의 진서, 그리고 심약의 송서, 소자연의 남제서, 그리고 요사렴의 양서와 진서, 그 다음에 위수의 후이서, 이백약의 북제서, 그리고 영호덕분의 후주서, 위증의 수서, 그 다음에 이연수의 남사와 북사, 그리고 구양수의 당서와 오대사, 그리고 탁극탁의 수사까지 이렇게 18개의 역사를 그냥 딱 요약을 해 놓았어요. 이 책의 저자는 증선지라는 인물이고요. 송나라 15대 고종 때 장원 급제를 하고 지방 관리를 비롯해서 법관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되게 공정한 직무를 펼치는 그런 인물로 이름이 좀 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송나라가 망하고 이 사람의 인품이라든가 학식이랄까 어떤 정치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을 등용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충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은둔해서 이 책을 집필하고 92세 때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사망오제의 사망은 태우 복기씨, 염제 신농씨, 황제 환원씨를 사망이라고 하고요. 그 자손인 오제는 황제, 전우, 제곡, 요, 순 요렇게 이 5 제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 시대는 사실은 중국의 신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뱀이라든지, 몸은 사람인데 머리가 소라든지 이렇게 반인반수의 그런 있을 수 없는,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신격화되어 있는 그런 신화를 바탕으로 이 중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도 보면은
한국 신화가 있고 그 무슨 당군 신화 이런 것도 있듯이 그리고 뭐 귀신이라든지 뭐 이승 저승 이런 것도 약간은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들이고 기독교의 하느님 같은 것도 신화적인 거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 세상에는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뿌리에다 놓고 우리의 조상들은 대단했다. 이렇게 하는 그 문자가 없던 시절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신화 같은 그런 시대들이 일단 역사 속에 존재를 해서 그거를 뿌리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처럼 이런 역사서들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망오제 때 어느 황제가 인간의 삶을 사람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 태평성대를 사람들에게 이제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 뭐 불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쳤고 뭐 옷감을 만드는 거, 수레를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제왕들이 이제 개발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격화해서 이 시대를 딱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이 사망오제의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뭐 그 하나라부터 해가지고 중국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라, 뭐 은나라, 주나라, 뭐 춘추 시대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전국 시대, 뭐 춘추 시대 지나고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조금씩 재미있어지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이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인재 등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인물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왜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책 속에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자 문제 그러니까 뭐 절세 미인에 빠져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왕도 있고 그리고 인재 등용을 잘못해서 간신배에 그 이제 이렇게 놀아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왕이 그래서 통치를 잘 못해서 뭐 이렇게 백성들이 굶어 죽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뭐 이런 모든 그런 문제점들이 왕의 어떤 부실함으로 인해서 이웃 나라에서부터 공격을 받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절세미인에 빠져 있고 뭐 자기 도치에 빠져 있다 보니 간신배들의 그 놀림에 그 간신배들의 혀에 놀아났기 때문에 그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웃 나라에게 나라를 내어주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막 반복돼요. 뭐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사가 계속 흘러가다가 춘추 시대가 끝나고 전국 시대가 시작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나라, 연나라, 우나라, 한나라, 초나라, 제나라, 그리고 진나라까지 이렇게 7개의 그 좀 이렇게 자글자글 이렇게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는 진나라였어요. 그 진나라의 36대 그 장양왕 맞나요? 장양왕의 아들이 정이라고 이름이 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36대 왕이 되면서 그때 왕에 등극한 나이가 13살이었는데 이제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게 영민했어요. 그리고 되게 뭐라고 그럴까요? 용맹하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인재를 굉장히 잘 쓰고 그 인재가 하는 말들도 잘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6개의 나라를 다 그냥 멸망시켜서 진나라로 흡수를 시켜요. 그러니까는 다 정복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다 없어지고 진나라로 다 흡수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정말 그 사망 시대 때나 했던 그렇게 대단한 업적으로 내가 이 천하 통일을 했다 하여 나에 대한 칭호를 스스로 만들어서 붙여요. 시황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진나라의 시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이죠. 그래서 이 진시황이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을 천하 통일하고 나라가 잘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언제나 이 나라가 흥하면 망하는 시기가 또 오죠. 그래서
이 진나라가 이제 진시황이 죽고 나서 급격하게 이제 쇠퇴하기 시작해요.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우장사, 항우와 유방의 시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한나라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삼국지 시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시대로 들어가서 관우, 장비, 유비 뭐 이런 그리고 제갈량의 이런 어떤 처세술과 인재 등용 방식 그리고 싸움을 그 전쟁을 치르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어떤 재략이랄까 뭐 이렇게 훌륭한 점들 이런 것들을 이 책에 다 담아 놓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또 맞이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 책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가 위나라의 승리로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멸망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다시 이제 진나라로 천하통일이 다시 이루어지죠. 그리고 서진, 동진, 남북조, 뭐 수나라, 뭐 그리고 당나라, 5대 10국, 송나라, 북송, 남송 뭐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그 수나라 때는 을지문덕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당나라 시대에는 이제 양귀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매우 재미있고 그리고 마지막 남송 시대에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징기스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누구나 재미있어 하고 되게 흥미로울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 어렸을 때 저도 징기스칸 만화로도 보고 이렇게 책을 보면서 정말 너무 배우고 싶은 이 용맹함과 이 전략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막 멋있었거든요. 이게 되게 어릴 때 봤는데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 책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그 한 시대, 한 국가의 흥망성쇠 이 속에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너무나 많은 문장들이 등장해요. 거기에 보면 주를 이루는 게 절세미인에 빠져있는 왕, 그리고 간신배들 그런 어떤 그 혀를 가지고 정치하는 그런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왕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간신배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로 충원으로서 충절을 어떤 보이는 그런 신하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왕의 입장에서 그 뭐랄까 그 나에게 달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쓰게 말하는 사람 이거를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그리고 왕이 통치를 어쨌든 잘하면 태평성대가 지속되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한 시대를 역사를 기록하는 그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운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나의 주군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없고 왕의 입장에서도 내가 정말 마음 심적으로 뭐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통치, 인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듬으려 해도 주변에 간신배만 득실거린다고 한다면 정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통치가. 그런 부분에서 인재 등용에 대한 그 사람을 쓰는 것, 그리고 뭐 위아래 상하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들고 어떤 친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다르게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은 명문장 하나를 적어놨는데 읽어드릴게요. 군주의 왕관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리고 직원과 충원을 달게 받고 올바르게 인재를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앉히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많은 그 국민들이 이 문장이 굉장히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TV에서 이루어지는 뭐 청문회도 많이 보고 뉴스도 많이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역사로 다 기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역사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책이었어요. 그리고 왜 이 책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의인, 악인, 간신배, 시정, 잡배 모두가 다 출동하는 책이다 보니까 그 어떤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인간상을 볼 수 있고 그 속에 나를 대입시켜서 나는 여기서 어떤 인물이고 이 속에 등장하는 간신들 그리고 어떤 의인들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겠건 이런 것도 조금씩 대비가 되고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내가 공부 조금 못하면 어때? 내가 훌륭하게 성공해서 그렇게 서울대 나온 사람 쓰면 되잖아. 이런 얘기 또 했었는데 사실은 서울대 사람을 쓰려고 해도 내가 그 서울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알아보는 그 안목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서울대생을 쓸 수가 없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많이 배우고 나의 새로운 어떤 무엇인가를 다 이루어내려면 내가 많은 걸 배우고 그거를 다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것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정말 옹고지신이 가득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제 삶에 많이 이제 좀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점은 이제 좀 겸손해야 되겠다. 말을 많이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행동을 좀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기분이 나쁠지는 몰라도 나중을 위해서 누군가의 조언을 새겨 듣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람 사귐에 있어서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한 살씩 한 살씩 먹기 시작하니까 이제 누군가를 새로 사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러죠.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본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더라도 굉장히 조금 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 실려 있는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많은 그런 책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백성들을 위한 삶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단을 두르고 내가 집에 곡식을 챙겨 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의 그런 어려움이랄까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내가 너무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살면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들을 돌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되게 잘 산 삶으로 기록이 되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저도 그렇게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많이 반성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문장들이 되게 멋있으니까요. 읽어보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사자성어나 속담들이 중국에서 많이 왔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정말 버릴 게 없는 책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린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미있는 책이었고요. 또 다음 책 위해서 또 준비해보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꼭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께 좋은 소리 들려드릴 수 있는 책 소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